최근 들어서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비 이거 청와대 특활비에서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박수현입니다. 네, 어제 유감 표명을 하셨던데요. 아무튼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총평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물론 언론과 일부 국민이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끝까지 국민의 알 권리, 눈높이 이런 측면에서 돌아보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리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려도 또 말꼬리에 말꼬리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데도 사과도 없이 그냥 계속 또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님의 그 옷값이 특활비로 사용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모두 사비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사비 옷값 규모와 그 내역을 공개하라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사비를 왜 현금으로 냈냐? 카드로 안 내고 현금이냐 카드냐 또 논란을 해요. 그러면서 기사 제목을 보면 5만 원권, 봉투 이런 것들이 제목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특수활동비를 그냥 그렇게 현금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수석님 잠깐만요.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뽑아가지고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비장에서 한복을 구입하고 수제화 그 공급자에게 구두를 샀다는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은데요. 워낙 지금 보도와 주장이 엇갈리는데 자, 청와대에서 파악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사비로 다 지출을 하는데요. 옷값을. 자,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더라도 이것이 왜 현금과 카드가 왜 지급 방식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전체가 사비라고 규정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특활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어떤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하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국민이 느끼는 혼란이 어떠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수석님. 지금 그 대목에서 지금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건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수석님이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다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100% 카드로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현금과 카드 지급이라고 하는 결제 방식이 적절하게 혼용이 필요한 곳에는 현금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좀 대중적인 매장 같은 데 가서 한다면 카드로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은 디자이너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드리는 것이 예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현금이든 카드든 그런 것이 현금으로 결제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추가 질문은 바로 이제 그 수제화 장인이 이제 그 구두를 팔았다는 수제화 장인 있지 않습니까? 수제화 장인발 뉴스가 좀 엇갈리는데 어떤 보도에서는 이걸 현금으로 사갔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나중에 다른 데서는 이 수제화 장인한테 물어봤더니 카드 결제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엇갈리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의 보도는 이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확인하면 될 일이고 설사 그것이 현금이든 카드든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청와대가 일일이 그런 것까지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특활비로 사용한 적 없다. 그리고 사비의 결제 방식이 현금이든 카드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언론이나 세간에서는 요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이제 1, 2만 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이례적이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영부인의 활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똑같게 그렇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어떤 그런 의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상비 등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비로 사용했다라고 국민께 보고를 드리고 있고 네. 그런 점이 높이 평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또 뭐 현금이냐 카드냐 이런 것은 절대 저희들이 옳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 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비로 구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석님 말씀도 일관되게 특활비로 지금까 산 게 아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점은 특활비에서 쓰지 않았다는 게 초점이잖아요. 그런데 특활비 내용은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 네네. 특활비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방증으로서 사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주장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국민의 눈높이 알 권리를 저희가 존중한다 하더라도 예. 청와대가 그렇게 특활비가 아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이미 감사원의 검사 체계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렇게 매년 결산 검사를 받고 있고 네. 5년 동안 한 건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 특활비 자체도 역대 모든 1994년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도입된 이후로 모든 역대 정부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최저의 그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도 다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왜 그것에 대해서 사비의 규모와 내역까지도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시지만 사적인 영역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수석님 거기까지 밝히면 예. 충분하게 저는 국민께 대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특활비 얘기를 좀 가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그러시죠. 대통령이 2015년 8월에 네네. 특활비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되고 감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감독의 방법으로 감사원 감사를 지금 그 택하고 매년 특활비에서 대해서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네.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도입을 했고요. 예. 그래서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어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예.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린 감사원 것입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특활비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썼는지가 이제 공개가 되고 감사원이 그걸 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납세자 연맹에서 이제 그 소송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과정에서는 그러면 제한적으로라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나 재판부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좀 공개를 안 하셨었어요 그때 소송 과정에서? 자, 이런 것이 지금 정확하게 특수활동비가요. 예. 어디 이렇게 쓰여지는데 예. 그 공개는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예. 자, 그래서 저희도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 공개하고 싶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나 비공개가 제도인 것이고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제도 개선까지 해 나갈 텐데 지금까지 제도 개선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 2심 부분 패소에 대해서 항소를 했지만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꼭 그 필요한 국가 안보나 국익을 해야 할 만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저희 판단 때문에 1심은 부분 패소했지만 저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법적 권리인 2심의 다른 상급심의 판단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을 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청와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도 이미 그렇게 부분 패소했지만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정부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제도 개선이 하지 않는 한은 최소한 그렇게 보호되어야 할 것 이런 부분들을 최종까지 법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중한 입장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수석님, 이것을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한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절충점이 없는 건 아니다. 조금 전에 감사원도 들여다본다면
재판부에 한해서 그러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해서 뭔가 보여드리는데 다른데 공개하면 안 됩니다라는 조건으로 재판부에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글쎄요, 뭐 그거를 제가 거기까지 답변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저희들에게 보장이 돼 있는 또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 2심 판단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이지 이것을 완전히 덮고 안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청와대 특수활동비인데요. 예.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 이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영역이 어떻게 있는 거가 되는 겁니까? 글쎄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또 공개가 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청와대나 검찰이나 이 정부 부처가 이것을 법에 비공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속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 규모도 줄이고 있다는 말씀 다 드렸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더 하기에는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납세자 연맹은 특활비 폐지를 계속 주장을 하던데 이거는 좀 그 실현되기 힘든 주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수활동비 제도에 관한 그런 어떤 개선에 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 제도도 도입해서 스스로 받고 있고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도 축소를 해서 저희가 2017년에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25억 원이 특수활동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70.4%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미 첫 해부터 국고에 반납했고 그 다음부터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으로 96.5억 원만 편성을 연평균 해왔는데 그나마도 실집행을 줄여서 84억만 연평균 집행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다음 정부가 또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기된 의혹 하나 어젯밤 간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자주 이용하는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봤는데요. 예. 정말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해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와대에는 이런 계약직 행정요원급 그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들은 당연히 뭐 공모도 하고 해서 다 채용을 하겠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경우는 어쨌든 행사나 의전 뭐 이런 실무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이런 어떤 계약직 행정요원이거든요. 업무 분야가 뭔지를 좀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행사 의전 실무 이런 거라니까요. 행사 의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러 이런 계약직 행정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거기에 준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러한 어떤 계약직의 채용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 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이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연결한 김에 좀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짧게 좀 요거만 좀 여쭤볼게요. 대우조선해양 그 사장 선임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제 인수해서 알박기란 표현까지 썼던데 청와대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선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간 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이 소식도 언론 기사를 보고 통해서 알았고요. 정말 전혀 몰랐습니까? 이럴 때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근거가 의심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고 비상식이고 몰염치입니다. 저는
좀 그런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시면 될 일 아닙니까? 청와대 먼저 그런데 물어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시면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회동을 하셔 좋은 분위기 속에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자는 그런 합의에 이제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저는 결자 해지를 하고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좀 거둬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청와대의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